안녕하십니까.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번째 강좌로서 단열에 대해서, 특히 이 주택은 춥다, 또 주택은 추운 집이다 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 상가주택과 단독주택 등에 관한 단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가 뭐 최고 집인 것처럼 생각해서 아파트에 비해서 이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춥고 무섭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열 문제에 있어서는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단열이 더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 실제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열 공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떤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보면 이 외벽이 있죠. 어떤 이게 어느 집에 대한 단면인데, 단면의 외벽의 어떤 외벽 부분을 더 상세하게 표시한 부분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의 이 외벽 부분을 더 크게 표시한 부분이 이 그림인데, 이 왼쪽 그림은 주택에 대한 단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파트의 단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외벽에는 가운데 콘크리트 벽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있고 이쪽이 외부 실외고 이게 실내라고 했을 때 외부에 단열재가 붙고 그 다음에 외장 마감재가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이 있고 단열재가 80mm 단열재가 붙고 그 다음에 단열재 위에다가 석재나 벽돌 등을 붙이는 것이죠. 이걸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단열재가 붙어있는 벽체인데 이 안쪽에는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집은 이제 돌을 붙이고 있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외벽을 잘라보면 단면들을 보면 콘크리트 벽이 있고 단열재가 붙고 그 다음에 외장 마감재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 실내 측으로는 콘크리트 벽에 또 단열재가 붙고 그 다음에 석고 보드가 또 두 겹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가 바깥쪽에 붙는 단열재 두께가 80mm 두께가 붙는 거고, 이 안쪽에다가는 사실은 이제 건축 법규에 있어서는 80mm 단열재를 붙이면 단열로서는 충분한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면에는 이렇게 단열재의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외벽, 바깥쪽에 있는 외벽 같은 경우에는 50mm, 30mm, 합해서 80mm를 하든지 50mm, 30mm를 구분하든지 간에 80mm를 붙이게 되어 있고, 최상층은 150mm 두께의 단열재를 붙게 되어 있고, 또 최바닥 아래층에는 110mm 이렇게 단열재가 붙도록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열 관리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벽인 경우에는 80mm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80mm짜리 두께의 단열재를 붙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경질 우레탄 단열 보드 2종 2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열재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단열재가 80mm 두께이면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렇게 춥다는, 단독주택은 춥고 덥다는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이 안쪽에
벽 안쪽에는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다음에 벽지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안에 공간에 또 단열재를 하나 더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공법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단열재가 그리 비싼 자재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런 오해도 있으니까 이렇게 단열재를 넣어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주택과 상가주택의 공사 방법인데,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3중 단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한 번 두고 있고 안에서 한 번 두고 있고 또 석고보드를 또 두 겹 또 붙이고 나서 이제 벽지를 붙이게 되는 것인데, 이 석고보드도 단열의 성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인 경우에는 3중 단열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물의 에너지 전략 설립 기준에 의해서 80mm 단열재를 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80mm 짜리를 하나 붙이는 걸로 거의 대부분 마감하는 것이 아파트의 공사의 대부분이 공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주택에서는 이렇게 단열재가 내부 쪽으로 한 번 더 넣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주택이 오히려 단열면에 있어서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주택에 비해서 이러한 장점은 있죠. 자, 아파트의 평면들을 보면 아파트는 여러 이제 세대가 있는 것이죠. 뭐 1호, 2호, 3호, 4호 집이 계속 집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3호 같은 경우에는 이 옆집에서 서로 어떤 단열을 보완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아파트 대부분은 평면들은 앞뒤로 전면과 후면에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서는 주택에 비해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이 층으로 보더라도 위아래 층 간에 서로 단열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서는 이런 주택은 단독으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옆집이라든지 좌우에서 물론 상가주택에도 발코니가 있긴 있지만 아파트보다는 좀 적게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 공법 자체로 본다 한다고 하면 그런 오해 때문에 오히려 단독주택은 더 아파트에 비해서 단열을 더 강화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보면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이 특히 요즘에 건축법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열에 관한 것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이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열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에 비해서 춥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예전에 지은 집들은 보면 단열재도 제대로 넣지 않고 또 창도 알루미늄 샤시라 해서 아주 허름한 창을 넣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누가 짓느냐에 따라서 요즘에 단독주택들은 또는 상가주택들은 옛날에 집장사나 이런 사람들이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짓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주택이 더 단열에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정말 누가 그러니까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집장사나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겠지만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짓는 업체는 전문업체로서 아마 옛날에 집장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 자재, 이 단열재라든지 이 단열재에 대한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경질 우레탄 보드라든지 또는 비드법 보온판 또는 압출법 보온판, 단열재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 기준이 좀 약해서 뭐 일반 스티로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는 그런 것조차도 쓰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주택은 옛날 진 주택들,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짓는 그 당시에 짓는 집들에 비하면은 좀 춥고 또 문제도 많았고 창문도 그랬었던 거죠. 지금처럼 이중창으로 PVC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택은 춥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주택등 소규모 공사는 이 큰 뭐 현대나 대우 같은 큰 건설업체는 아니지만 이런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짓는 전문업체에서 짓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또 하나 특히 이 감리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도. 또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이 POT가 있는 상가주택에 있어서는 또 구조 감리도 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 제도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또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특검까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이런 제도에 따라서 요즘의 공사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의 건축 공사는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품질이 좋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한 단열재도 그렇고 단열재 공법도 그렇고, 예를 들자면 요즘에 공사하는 모양을 사진들을 대충 본다 한다면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건물마다 이 단열재가 거의 대부분 이게 이 두께가 80mm 두께의 단열재가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이 사진은 지금 이 석재 공사에 관한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앙카로 해서 돌을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앙카를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고 그 다음에 이 앙카에다가 돌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것인데, 이 앙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티로포를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규격에 맞게 딱딱 뚫어서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또 단열에 취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이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보완한 부분, 다 메꾼 것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좀 꼼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외벽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아파트와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바닥 부분도 보면 이 건물의 단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 보면 자, 가장 밑에 완충제를 30mm 두께짜리를 집어넣고 30mm 보온판, 이것도 단열재를 집어넣고, 또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치고 온돌 파이프를 한 다음에 이제 데코 타일을 붙이든지 온돌 마루를 붙이게 되는 것으로 이게 마감을 바닥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닥층에 보면 이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제일 먼저 완충제라고 하는 거는 층간소음제입니다. 층간소음제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 단열 성능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 본 단열재를 붙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량 기포 콘크리트 위에 온돌 파이프를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온돌 파이프가 지금 배선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이 온돌 파이프 밑에 있는 보이는 이것이 바로 기포 콘크리트입니다. 기포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열재 위에다가 바로 이 온돌 파이프를 바로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4cm 두께의 기포 콘크리트를 치고, 기포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기가 들어있는 콘크리트, 이게 경량 콘크리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열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도 이렇게 단열이 상당히 잘 되어 있게 지금 되어 있고, 외벽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상부도 마찬가지죠. 상부는 이 윗집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럼 최상층에는 이 지붕재를 하기 전에 150mm 두께의 단열 보드를 또 놓게 되어 있습니다. 150mm. 여기서 규정에 이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에 의해서 최상층 지붕 같은 경우에는 외기에 닿는 경우에는 150mm의 단열재를 넣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0mm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150mm라고 하면은 15cm 두께의 단열재입니다. 엄청 두꺼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외벽과 바닥과 지붕 모든 면을 단열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전에 종전에 지은 집장사집이나 예전에 지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짓는 집은 그렇게 옛날 집에 비해서 특히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춥다, 뭐 덥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택에 대한 단열 공법을 설명하면서 주택에 대한 단열의 오해에 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열재의 종류와 단열재의 공법,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또 단열을 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그 설계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